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결국 대체제도 있다 보니까 커피 브랜드는 그렇죠.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불매 운동과 중국 내 수요 감소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죠. 정치적 리스크가 스타벅스 매출이라든지 향후 시장 전망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로 가이던스 낮춰 잡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종목 중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그 중에 이제 식음료 유통 쪽에서 스타벅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뭐 투자 종목으로도 그렇지만 커피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커피 가장 사랑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뭐 늘 항상 사람들이 많은 사례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스타벅스 주가가 연일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금 시중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자명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커피 많이 마시죠? 스타벅스? 커피 I love 커피입니다. 그러면서 또 스타벅스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인기가 뭐 10일 줄을 몰라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반 이스라엘 시위하고 맞물리면서 맞물렸죠. 네. 지금 스타벅스 매출이 저도 잘 몰랐는데 2박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5월 1일 날 했어요. 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어닝 쇼크가 좀 나왔고요. 나오면서 이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불매운동이 나와버렸어요.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분쟁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불매운동. 그걸 충격을 받았죠. 반전 시위가 네. 지금 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 그 베트남전 반대하는 그 미국 대학생들 네, 그렇죠. 거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고. 네. 콜롬비아 대학 무슨 뭐 졸업식도 뭐 하려다가 단대로 그냥 분산시켜서. 네. 뭐 뉴욕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전에 같이 그냥 뭐 시위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정부라든지 바이든까지 나서 갖고 그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 쪽 그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 좀 그 우려를 표명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또 누르면은 이게 더 막 커지는 반발심이 커지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미국에 그 팔레스타인 쪽, 그다음에 이슬람교 쪽 그 나라에 유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친이스라엘 쪽으로 미국이 확 쏠림 현상은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이제 친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면서 이게 불매 운동까지 이제 불똥이 그렇죠. 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 차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단 스토리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0월 7일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발발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뭐 쿠웨이트, 모로코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KFC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좀 무력 충돌도 나오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제 이스라엘군한테 무료 햄버거를 제공했다. 스타벅스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직원 노동조합을 고소했다. 이 경영진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불매운동을 자극을 했어요. 이미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전 CEO가 스타벅스 CEO가 이스라엘계라는 점도 이런 것을 이제 뒷받침을 했죠. 그런데도 그때는 사실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 개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매출이 이렇게 큰 포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고 정부와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 학생들 중심으로 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제 미국 내에서 확산이 됐다는 점이 하나 이제 원인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5월 1일 날 스타벅스 주가가 88.49달러에서 77.44달러 하루 만에 16%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완전 폭락이 10%. 네. 뭐 보면은 그렇게 뭐 매출은 시장 전망치가 한 91억 달러인데 1분기가요. 매출이 86억 정도가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가 한 0.8달러인데 0.68달러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쇼크는 아니지만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요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중국 쪽에서 미국과의 이제 분쟁, 무역까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매출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맥도날드라든지 KFC하고 틀리게 미국 내에서 불매운동이 나왔다는 거죠. 중동 지역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났다는 게
매출 급감의 원인이 나와봤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KFC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식사 대용으로 쓰는 거니까 대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결국 대체제도 있다 보니까 커피 브랜드는 그렇죠.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불매 운동과 중국 내 수요 감소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죠. 정치적 리스크가 스타벅스 매출이라든지 향후 시장 전망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로 가이던스 낮춰 잡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미국 내 대학가 시위 같은 경우도 꼭 불매 운동이 아니더라도 네. 그 주변이 다 커피숍이죠. 특히 스타벅스 그쵸. 커피숍이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도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실 수 없는 환경 그렇죠. 자체가 네.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불매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계속 스타벅스 그 주가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가이던스가 좀 많이 문제가 수익 있어요. 구조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이게 고착화되면은 장기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좀 정치 리스크가 스타벅스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 유념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에 반해서 맥도날드나 KFC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요거 그러면 앞으로도 맥도날드나 KFC는 이미 앞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KFC나 맥도날드는 한 5, 60년 됐잖아요. 네. 전 세계 이미 진출해갖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겪은 회사들이에요. 뭐 러시아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러시아 철수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인지 KFC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식사잖아요, 식사. 식사다 보니까 사실 대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주가가 약간 좀 매출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주가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이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스타벅스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유념하고 앞으로 주가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시면. 무작정 네. 뭐 I love 스타벅스니까 I love 커피니까 네. 나 투자도 스타벅스 할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 너무 잘 팔리니까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되게 그 유명한 기업들 중에 그렇죠. 유대인 CEO, 유도인 창업자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또 영향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진단을 해주시죠. 그래서 뭐 저는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크다. 네. 왜냐면 뭐 스타벅스 뭐 하나야 이렇게 할 수가 이게 있겠지만은. 불매로 해결될 네. 정도가 아닌 그렇죠. 엄청난 큰 게.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산업 중에서 보신다면은 정유 산업을 사실 다 시작을 사실 유대인들이 한 거죠. 엑스모빌이라든지 스탠더드 오일이라든지 걸프 오일은 다 유대인들이 시작을 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언론 쪽. AP라든지 UPI, AFP, 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BS, MBC 사실 다 유대계가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의 뉴욕에서. 주요 유력 언론들은 네. 또 금융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뉴욕의 유대인들이 처음에 1890년에 이렇게 정착 시작하면서 갖고 왔던 게 금융이잖아요. JP 모건인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실 다 유대인들이 시작을 한 뭐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잘 아시지 못했지만 미국의 식량 산업도 사실은 곡물 산업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티넨탈 그레인이라든지 카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컨티넨탈하고 카길 두 개가 합쳐갖고 미국 내 곡물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영화까지. 파라마운트라든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뭐 유명한 영화 감독도 사실 유대인들이 많아요 또.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불매 운동을 하겠다, 뭐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불가능한 수준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좀 유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유대인이 뭘 한다라고 생각해서 뭐 이것을 뭐 문제 삼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이제 마크 저커버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세 그렇죠. 개의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치적으로 좀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 약간 좀 불만을 좀 많이 표시하면서 그걸 미국에서도 뭐 다 유대인을 좋아하시는 것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전통적인 보수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표를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만약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잖아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뭐뭐 기업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 공격. 그런 측면에도 한번 저는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돌려서 그런 영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변수로 네. 바이든 그다음 트럼프 그리고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건데 그럼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약간 반유대 이런 쪽의 스탠스가 좀 더 취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만 말씀하신 대로 메타에 대해서 안 좋은 자꾸 견해를 트럼프가 피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네. 피력을 하면서 메타 플러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까지 다 싫어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싫어한다고 다 얘기한 기업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애플 주가가 지금 별로 시원찮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실적이나 지금 신제품이 아직 큰 인기를 못 끌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또 AI 반도체 시장에서 좀 뒤처진 감이 이제 생기면서 애플 주가가 좀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도 또 좋지 않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뭐 언론 계속 지금 트럼프가 본인의 그 SNS를 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면은 아마 지금 당장 뭐 유대인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대학가의 어떤 이제 반 이스라엘 데모 때문이라든지 저항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은 현재 이런 상황들은 나중에 표의 이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규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반전 시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투자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런 투자 사업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또 다뤘어요 이 내용을 다뤘지만은 결국은 지금 대선 판도가 계속 지금 변동을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엔 좀 약간 우세했다가 도중에 이제 그 법률 리스크죠. 이제 자꾸 이제 재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이쪽 바이든 쪽으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컨트롤 못하면서 바이든의 또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또 트럼프 쪽으로 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선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 있죠.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 10월 달, 11월 달 거의 대선 막바지에서 아마 어느 쪽이 조금 더 힘을 좀 실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조금 중립으로 좀 갖고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네. 그때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미 말했던 쪽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쪽은 좀 비중을 높인다던가 방산 쪽을 비중을 높인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전략적인 스탠스는 좀 그때 가서 취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지금 미 대선 그다음 미국 전체 사회 정치적인 그 영향이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지 계속 이렇게 시끄러워지는지 그렇죠. 네. 이게 좀 미국 대선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